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으면 보이고요. 읽으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고2 모의고사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를 하면 그 신병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처벌이 힘들죠. 여기 보면 이제 신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신병은 아마 여러분들이 범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라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신병이라고 하는 거는 보호나 구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몸입니다. 우리가 몸이 있어야 되죠. 예, 이 사람의 몸이 있어야지만이 처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처벌하기 힘들겠죠. 이 때문에 근대에 들어서 근대입니다. 각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범죄인 인도 제도는 해외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이 자국의 영역으로 도피를 해온 경우 그를 처벌을 하기 원하는 외국인 청구에 응해서 해당자를 인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범죄인 인도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저기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은 그 처벌을 원하는 우리나라가 이 필리핀에 청구를 해서 그 사람을 인도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나라에서 인도하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범죄인 인도 제도는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범죄인 인도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상대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고요. 범죄인 인도 조약은 주로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호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간의 조약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사전이어야 돼요. 예,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 그런 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어떤 국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필리핀하고 얘가 이제 상호 신뢰에 의해서 그 양자 조약에 의해서 이 조약이 성립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필리핀하고 이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필리핀은 그 응할 의무가 없어요. 이런 국제법상의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범죄인 인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국제적으로 공통된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맺지만 공통점이 되게 많다고 해요. 자, 우선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해서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과 우리나라겠죠. 그리고 인도를 청구받은 피청구국 필리핀 모두에게 자 이것이 범죄로 성립이 되어야 하고요. 주로 해당 범죄의 형기가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이 나오죠. 예, 그 두 나라가 다 범죄로 성립이 되어야 되고요. 징역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부합을 하게 되면 자 이게 내국인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상관이 없고요.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피청구국은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서 실제로 범죄인을 인도할지 결정을 하게 되죠. 이때 범죄인 인도는 대부분 피청구국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필리핀에다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이 사람 우리 잡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필리핀에서 얘를 인도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은 어디서 내린다? 법원에서 내린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피청구국이 청구국의 범죄인을 반드시 또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제성이 있다 없다?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청구국이 범죄인을 인도를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인도 거절 사유가 있고요. 그리고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절대적 인도 사유라고 한 인도 거절 사유가 있어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도 청구된 범죄에 대해서 이미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제 아까 필리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필리핀에서 재판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만약에 이 피청구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리고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피청구국에서 뭡니까?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소시효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 공소시효라고 하는 게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범죄인 인도가 거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범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범죄인 인도가 불허가 됩니다. 자,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치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치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를 해서 성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범죄의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정치범죄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가 되게 찾기가 힘들어요. 자, 결국 어떤 행위가 정치범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이 피청구국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 필리핀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필리핀에서 얘가 정치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범죄가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는 이른바 이 상대적인 정치범죄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상대적인 정치범죄라는 게 뭐냐면 이 반역과 같이 직접적인 인적 피해하고 물적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 순수한 정치적인 범죄하고 좀 다르게요. 이 국가 원수를 죽이려고 했다. 예, 암살과 같이 뭔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범죄 있죠. 자, 이런 범죄는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도 같이 지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범죄 행위의 정치적인 성격이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우월할 때 정치 범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범죄 성격이 일반 형사 범죄 성격보다 강할 때 정치 범죄로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범죄는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치 범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국가 원수나 그 가족의 생명이라든지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자, 이거를 가해조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 같은 거 있죠. 자, 이것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는 정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의로 인도 거절하는 사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수 있죠. 필리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필리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국이 이런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서 자국민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을 하고 범죄인을 처벌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 결과적으로 범죄인이 처벌을 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나라에서 만약에 그거를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처벌을 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에 다수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는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을 할 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은 피청구국은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이 조항을 넣어야지만이 가능하겠죠. 또 범죄인이 청구국에 인도된 다음에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애견될 때에는 이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사형을 만약에 폐지를 했잖아요. 필리핀이. 그러면은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일도 되게 많습니다. 보증을 해야지만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형을 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해야지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인도를 할 수 있는 일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가 되면요.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돼요. 그 범죄에 대해서만. 다만 인도를 하고 나서 새로 저지른 범죄라든지 그리고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 등은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아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겠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도의 대상이 되었던 범죄 항목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죠. 그죠? 자, 이 또한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죄인 인도 제도를 읽어보았습니다. 자, 특징은 주제도 뭐 같이 보시면 되고요. 특징은 법률적 조항을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념에 대한 풀이도 해줬죠. 그래서 독자 이해를 도와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정한 기준을 두고 나누어서 설명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국가 간의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글이다. 범죄인 인도 제도는 주로 양자 조약의 형태로 체결하고 상호 신뢰 속에서 일을 진행한다. 범죄인 인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약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범죄인을 무조건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인의 인도 거절 사유에는 크게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하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로 구분이 된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는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정치범의 경우가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는 조약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자국민인 경우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정성의 원칙이 이에 대표적인 조항에 해당된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이제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들으면 보이고요. 읽으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